네, 안녕하세요. 자료구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Q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좀 이 타임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오늘의 슬라이드 앞에다 좀 담았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어떤 펑션이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볼 때 그 오퍼레이션의 성능을 우리가 타임 컴플렉시티로 이렇게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는 아직 어디서 이제 정식으로 타임 컴플렉시티를 또 보지 않고 자료 구조에 지금 수강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타임 컴플렉시티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he number of steps taken by the program to compute the function it was written for. 그러니까 number of steps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스테이트먼트들이 있죠. 어떤 베리어블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 어사인먼트라든지 아니면 뭐 a는 3 더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덧셈을 한다든지 곱셈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스테이트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 컴퓨터 구조를 배우면 알겠지만 이런 스테이트먼트들이 다 실행 시간이 같지는 않아요. 좀 다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어떤 펑션이 얼만큼의 시간을 걸릴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물론 실제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시간을 실제로 측정을 하면 하드웨어가 뭐 얼마나 좋고 그죠? 스펙이 얼마나 좋고 또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고 그다음에 지금 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도느냐 안 도느냐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간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메저를 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근사치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어, 뭐, 그냥 number of steps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냥 스테이트먼트로 카운트를 하건, 예, 아니면은 뭐, 스테이트먼트 종류별로 따로 카운트를 하건 간에, 예,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비교, 그러니까 펑션 A가 있고 펑션 B가 있을 때, 얘네들에서 객관적인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이거를 number of steps를 규정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몇 번 돌아야지 결과를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어떤 펑션이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number of steps를 카운트를 할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인풋 사이즈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인풋 사이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어떤 인티저 어레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n 개의 값이 있어요. 예, n 개의 값이 있고 뭐 소팅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4, 2, 3, 1, 5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어레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어레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특정 어레이, 예를 들어서 뭐 77이 그 어레이에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그냥 앞에서부터 어레이 앞에, 왜냐면 이게 지금 소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부터 쭉 찾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찾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죠? 어레이 인덱스 0번부터 쭉 찾아갖고 끝까지 찾으면 만약에 77이 없었다고 쳐요. 그러면 끝까지 봐야지 그 다음에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n개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n이 10개냐, n이 100개냐, n이 1000개냐 이거에 따라서 실행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function of the input size, 우리가 time complexity를 얘기를 할 때 이거는 input size에 대한 펑션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size of input, 그죠? 인풋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인풋이 뭐냐, 그거 자체도 이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레이에 뭐 어레이가 이제 이렇게 있고 뭐 4, 2, 3, 1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어 4를 찾는다. 그죠? 예, 4를 찾는다. 그러면 4가 맨 앞에 있으니까 시작하자마자 끝나잖아요. 예. 그거는 뭐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77을 찾는다. 근데 지금 여기 개수가 이제 뭐 1000개 이렇게 있는데 77이 없어요. 그러면은 1000개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풋 사이즈뿐만 아니라 인풋이 뭐인가에 따라서도 실제로 펑션에서 실행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그때는 우리가 worst case time complexity 또는 average case time complexity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봅니다. worst case time complexity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그죠? 인풋이 뭐냐?
그거의 경우의 수 중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경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n이 100이고 안에 내용이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찾고자 하는 숫자가 이 안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 100개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월스트 케이스는 있을 수 없죠. 그죠? 어떤 숫자를 내가 찾으려고 해도 지금 어레이에 100개가 있으니까 100번 이상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100번 이상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스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고 그럼 에브리지 케이스는 뭐냐? 에브리지 케이스는 이제 좀 더 복잡한데요. 에브리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예, 수를 보고 각각의 그 인풋에 대해서 인풋이 뭐냐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어레이에 들어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고정적으로 내가 10이라는 숫자를 찾으려고 한다. 뭐 그러면은 이제 이 어레이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런 그 각각의 그 케이스를 전부를 다 본 다음에 그죠? 그때그때 그 걸리는 시간들을 다 측정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하는 게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worst case time complexity나 average case time complexity 이 두 가지를 주로 봅니다. 물론 뭐 best case time complexity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가장 좋은 경우는 뭐냐.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어떤 그 펑션 두 개를 비교하거나 프로그램 두 개를 비교할 때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노테이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asymptotic time complexity라고 얘기를 해요. 이 asymptotic이라는 단어, 사실 이거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텐데, 뜻이 뭐냐 하면은, as the input grows to infinity. 뭐 예, 이런 식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asymptotic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풋 사이즈가 커질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대로 얘기를 하면은 how fast the running time will grow as the input size becomes larger. 그러니까 인풋이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고정돼 있을 때는 뭐 잘 몰라요. 그죠? 펑션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근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n이 굉장히 큰 값이 됐을 때 그때 A하고 B 사이의 러닝 타임의 차이를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n이 적으면 뭐 타임 컴플렉시티하고 상관없이 그죠? 그냥 뭐 몇 개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인풋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을 때 펑션 A는 금방 하는데 펑션 B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스케일러빌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A가 B보다는 더 나은 왜냐면 얘네들이 같은 결과를 그 프로듀스 하는 거라고 하면 A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노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그 어심터틱 타임 컴플렉시티의 노테이션이 지금까지 봐왔던 이제 빅 O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빅 O 노테이션 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죠? ON이니 뭐 2의 5의 2의 n승이니 ON 제곱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썼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제대로 된 그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있죠? We say fn equals to OGN. 그 fn이 빅 O의 GN이다. If and only if IFF는 if and only if죠. There exists positive constant C and N0 such that Fn is less than or equal to CGN for all n.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무슨 얘기냐 생각을 해볼게요. 어, 일단 이거 N0 있죠? 그래서 N0라는 거는 N이 작을 때는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N이 어느 숫자 이상 커지면은 반드시 이걸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그게 1000이 됐든 만이 됐든. 자, 그런 다음에 뭐냐면 fn이 cgn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c는 일단 어떤 컨스턴트예요. 2가 되든 3이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fn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인데 fn이 gn이라고 하는 건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쓸 거죠. 그죠? 인풋에 n이니 n 제곱이니 하는 겁니다. n이니 n 제곱이니 뭐 2의 n승이니 이런 것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그죠? 어떤 수를 곱하면 fn이 n이 n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는 그거보다 fn이 c 곱하기 gn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우리는 fn을 OGN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그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n이요. 3n 플러스 2라고 칩시다. 이게 fn이에요. 네. 3n 플러스 2라고 쳐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3n 플러스 2는요. 어, 3n 플러스 3n 플러스 2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대충 씁시다. 뭐 10n보다는 작거나 같아. 어떤 경우에 n이 뭐 한 지금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면
이거 맞잖아요? 그죠? 예, n이 1이면은 왼쪽은 5고 오른쪽은 10이고, 예,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고, n이 커져도 무조건 오른쪽이 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죠? fn은 O, n.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요거 보시면은 1000에 n 제곱 플러스 100 n 마이너스 6. 예, 이거는, 자,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죠? 요거는, 예, 이거는, 뭐, 요거는 대충 보면 뭐 2000 n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죠. n이 어느 정도 이상 컸을 때.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맞는데 그러면은 이게 5의 n 제곱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비고 노테이션의 어떤 정의가 되겠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비고는 하나의 어퍼 바운드다라는 얘기죠. 어퍼 바운드.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시고 어,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3n 플러스 3이 5의, 빅 5의 n 제곱이다. 근데 이것도 맞아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찬가지로 3n 플러스 3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n 제곱보다 n이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항상 이게 성립을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fn이 3n 플러스 3일 때, 이것을 5n으로 써야 되냐, 아니면 이거 5n 제곱으로 써야 되냐, 심지어 이걸 5n 3승으로 써야 되냐, 뭐 5의 2의 n승으로 써야 되냐, 이게요, 다 맞긴 맞거든요. fn이 3n 플러스 3일 때. 예, 다 맞아요. 왜냐면 이건 하나의 어퍼 바운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대신 5, 1, 요거는 아니죠. 그죠? 예, 요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다 맞긴 맞습니다. 자,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기 그 얘기가 있죠. In order for the statement fn o gn to be informative, gn should be as small a function of n as one can come up with. 그게 무슨 얘기냐면, 3n 플러스 3이 5n도 되고, 5n 제곱도 되고, 5n 3승도 되고, 그렇게 n 제곱 n 3승 하는 게 이제 gn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거 중에서 가장 작게 해야지. 그죠? 가장 작게. 이 경우에는 5n이잖아요. 예. 그게 의미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예. 의미 있는 거다. 이게 가장 그 gn을 작게 쓴 거가.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씁니다. 우리가 3n 플러스 3이면 그걸 5n이라고 하고 5n 제곱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정의에 의하면 5n 제곱도 맞는 거죠. 예.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 측정할 때 비고 노테이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 어떤 펑션이 O1이다. 혹은 O 로그 n이다, ON이다, ON 제곱이다, ON 3승이다, O 2의 n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인풋이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풋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링하고 패턴을 매칭을 할 때 스트링의 길이가 있고 패턴의 길이가 있는데 이 두 개는요 어떻게 주어지냐의 문제지 얘네 둘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트링의 그 길이가 m이고 패턴의 길이가 n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펑션에서 그걸 매칭하는데 보니까 뭐 m, n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 서로 다른 인풋인 경우에는 그 인풋 각각에 대해서 다 저기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둘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인풋에 대한 펑션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n 하나는 아니라는 거. 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O1인 경우는 컨스턴트고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펑션이 있는데 펑션이 6가지가 있는데 각각 걔네들이 똑같은 일을 수행하면서 타임 컴플렉시티가 이렇게 6개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겁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게. 예, 왜? 이게 제일 작은 거니까. 예, 제일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일 빠르다는 얘기예요. 예. 자, 심지어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O1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n이 100만이 되든 1000만이 되든 1억이 되든 시간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거고, 이거는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삼승에 비례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지수에 비례한다는, 그죠? 지수로 증가한다는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리니어하고 요 컨스턴트 사이에 로가리즘이 그래서 로그 n은 n보다 훨씬 그죠? n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xy가 있으면 n은 이렇게 자라면 로그 n은 이런 거 아시죠? 이게 굉장히 천천히 하지만 이거 계속 커지는 거예요. 네, 다시 꺾이는 게 아니고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펑션이라면 O 로그 n인 펑션이 타임 컴플렉시티가 O 로그 n인 펑션이 O n인 펑션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비고 노테이션이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그 비고 노테이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그 펑션이요. an 플러스 b 이런 형태잖아요. 예. 이런 형태면은 이 앞에 붙는 이 개수하고 뒤에 붙는 상수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저거는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고 노테이션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게 ON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5의 N 제곱.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는 뭐냐? 그러면은 1000N하고 N 제곱하고 이걸 비고 노테이션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왼쪽은 5N이고 요거는 뭐예요? 5의 n 제곱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어떤 펑션이 AB가 있는데, 예, 펑션 AB가 있는데, A는 요게 이제 A고, 그죠? A는 타임 컴플렉스가 1000n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고 노테이션을 안 쓰고 직접 카운트를 해봤는데 1000n이야.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n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A가 더 좋은 거네요. 우리가 어심터틱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얘기하면은 A가 더 좋은 거죠. 네. 왜냐면 n이 굉장히 커지면 결국은 n 제곱은 무지하게 빨리 자라니까 결국 이제 더 느려지게 되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n의 그저 n이 그러니까 인풋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뭐 한 몇십 개밖에 안 돼요. 그런 경우라면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1000n보다는 n 제곱이 훨씬 더 작은 숫자잖아요. 그죠? n이 뭐 한 20이니 뭐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n 제곱쪽, 그러니까 펑션 b를 쓰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어심터틱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거, 이것은 n이 굉장히 클 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꼭 반드시 인풋 사이즈가 크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풋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이게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노테이션을 볼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빅 O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빅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예, 오메가. 자, 오메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이 정의를 보면은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FN이 C의 GN보다 크거나 같다로 돼 있습니다. 다른 거는 비고 노테이션하고 같은데 그죠? n이 n 제로보다 어, 크거나 같으면 그죠? 이거는 같고 요구가 이제 방향이 바뀐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하나의 로어 바운드가 된다는 겁니다. 로어 바운드. 예. 그죠? 예를 들어서 3n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3n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이렇잖아요. 3n 플러스 2는 어, n 보다 크거나 같죠? 예.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이게 성립을 하죠? 예, 그러면은 이게 오메가 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메가 n이라고.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 10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 같은 경우에 이거 오메가 n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오메가 n 제곱도 맞죠. 예, 그냥 n 제곱 쓰고 이게 이거보다 크잖아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n이라고 쓰면 이것도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 같은 경우는 로어 바운드를 말하는 겁니다. 로어 바운드를.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메가도 이제 비고 노테이션하고 비슷하게 이게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번에는 GN을 가장 큰 걸로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요 같은 10의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인 경우에 이게 오메가 n이라고 써도 맞고 오메가 n 제곱이라고 써도 맞지만 우리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요거를 오메가 n 제곱이라고 써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빅 O 노테이션이 있고, 빅 오메가 노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 빅 시타가 있어요. 네. 시타 같은 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GN에 대해서 로어 바운드이기도 하고 어퍼 바운드이기도 하면 그러면 그게 타이트 바운드가 되잖아요. 예, 타이트 바운드가 되니까 그게 이제 시타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n 플러스 2 이것만 하나 보면 여러분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n 플러스 2는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3n 플러스 2는 자, 비고 노테이션으로 따지면 이게 5의 n도 되고요. 5의 n 제곱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로 보면은 이게 오메가 n도 되고요. 오메가 1도 됩니다. 예,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시타 노테이션을 하면 이것은 오메가 n이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upper bound, 예, 이거는 lower bound, 이거는 tight bound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tight bound가 있으니까 우리가 펑션 두 개를 비교할 때 항상 θ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예, tight bound를 구해서 이걸 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여튼 뭐 이제 사람들이 그 습관적으로 시타보다는 빅 O 노테이션을 쓰면서 빅 O 노테이션을 시타처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빅 O를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항상 타이트하게 그죠? n이 가장 작은 거를 표현을 하면 그게 말하자면 시타 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어떤 우리가 펑션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얘기할 때 시타 노테이션을 쓰지 않고 O 노테이션을 주로 썼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대신에 ON제곱 이런 식으로 그저 루즈한 바운드를 쓰는 게 아니라 타이트한 바운드를 써줘야지 이게 어떤 그 설명하는 의미가 되고 비교할 때 가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죠? 예, 지금 했던 얘기가 제가 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심터틱 타임 컴플렉스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펑션이 있는데 그 펑션의 비고 노테이션, 어심터틱 타임 컴플렉스가 이와 같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보면 뭐냐면 n이 그죠? 이 n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n이 커짐에 따라서 number of step count, 그죠? number of step count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스턴트인 경우는 안 자라고, 그죠? 로가리즘이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그러는데 이쪽 이 n 제곱 n 3승 그다음에 2의 n승 이거는 어, 굉장히 빠르게 자라죠. 예. 그래서 뭐 하노이의 탑 이런 거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어떤 펑션의 그 타임 컴플렉시티가 2의 n승이면은 굉장히 그 풀기 어려운 그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이 조금만 커지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심지어 컴퓨터를 써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익스포넨셜보다 더 심한 게 팩토리얼입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죠. 자,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예, 그래프로 그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게 이제 인풋의 사이즈가 커지는 건데 빨리 위로 올라가는 것이 빨리 자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컨스턴트가 있을 거고 로그 n, 그 다음에 n 제곱, 2 n승 이런 순서인데 요 n하고 n 제곱 사이에 n 로그 n이 있는데 n 로그 n 같은 n 로그 n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필요로 하는 펑션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n보다 n 로그 n이 더 빨리 자라고 n 로그 n보다 n 곱하기 n 제곱이 더 빨리 자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n이 자람에 따라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타임 컴플렉시티한 얘기를 잠깐 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Q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스택에 대해서 봤는데요. 네, 스택은 어떤 거였죠? 예, 이제 탑이라는 그 한쪽 부분에서만 엘리먼트를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Q는 이제 스택하고는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한쪽으로 넣고 한쪽으로 빼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탑 대신에 우리가 백하고 프런트, 백을 레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백하고 프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션을 할 때, 그죠? 엘리먼트를 넣을 때는 뒤에서 넣고, 그 다음에 리무브를 할 때는 앞에서 이제 빼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널러지가, Q의 에널러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줄 쓰는 거죠. 네, 줄 쓰는 거. 줄 쓰면은 이제,
앞에서부터 버스 타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요 앞이 이제 프런트가 되고 뒤에가 이제 레어가 되고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앞 사람이 먼저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 그 프런트가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서 그 큐에서 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뭐 딜리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스택에서는 이제 팝이라고 그랬죠. 근데 큐에서도 이제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DQ라고 부릅니다. DQ. 예. DQ. 큐에서 빼는 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DQ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또 누가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줄 뒤로 들어오는 거죠. 줄 뒤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인큐라고 합니다. 인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버스 스탑이 이제 큐의 하나의 그 예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스템에서 우리가 뭐 콜 스택 그래가지고 이제 스택도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큐는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큐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잡 큐라고 있습니다. 잡 큐. 예, 잡 큐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돌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뭐 요즘 CPU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우리가 보통 뭐 CPU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이제 도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엔 동시에 도는 것 같지만 걔네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도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돌면은 이제 거기에 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그 실행을 시켜야 되는 그 잡들을 그죠? 예, 그 쭉 이렇게 스케줄링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앞에 먼저 스케줄링 된 것부터 기본적으로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때 이제 큐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 혹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뭐 프라이어티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좀 스케줄링이 달라진다는 거 아실 텐데 프라이어티 같은 거를 이제 좀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에 먼저 온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주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택은요, 리포라고 그랬어요. last in, first out이라고 그랬는데, 반대로 queue는요, 우리가 first in, first out이라고 그래서 FIFO라고 부릅니다. FIFO. 예, FIFO. 그죠? 예, first in, first out.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런 것이죠. 네, 여기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어쨌든 맨 처음에 A를 인큐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B를 인큐를 하고, 그 다음에 C를 인큐를 하고, D를 인큐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레어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레어가 뒤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를 DQ를 했다. DQ를 하면 어디서 DQ가 되는 거냐면, 이 프런트에서 D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가서 BCD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first in, first out이죠. 그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ADT를 또 보죠. 이제 Abstract Data Type을 보면은 요거는요, 스택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Finite Ordered List with zero or more elements. 예. 그럼 뭐가 다르냐? 요게 다른 거죠. 예, 여기는 지금 이름이 add queue라고 돼 있어요. add, queue에다가 add 한다는 뜻인데, 뭐 in queue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add queue가 있고, delete queue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is full queue하고 is empty queue는 이제 요 add queue하고 delete queue에서 에러 처리를 위해서 큐가 가득 찼을 때, 그 다음에 큐가 하나도 없을 때, 큐가 가득 찼을 때 더 늘려고 한다든지, 큐가 하나도 없을 때 빼려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런 오퍼레이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ADT를 봤으니까, Abstract Data Type를 봤으니까, 이제 Implementation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자, Implementation 할 때, 이제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게 펑션 전에 Representation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죠. 여기도 스택과 똑같이, 이런 엘리먼트라고 하는 타입을 하나 정의를 하고, Q는 엘리먼트의 어레이로 정의를 했습니다. 엘리먼트의 어레이로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택에서는 탑이라는 베리어블을 우리가 관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프런트하고 레어가 필요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프런트하고 레어가 다 마이너스 1로 지금 이니셜라이즈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하면은 프런트의 의미는 previous index of the first element. first element의 그 previous index로 잡을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Q0번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엘리먼트가 되면은 프런트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레어 혹은 백이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레어라고 했으니까 레어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last element의 인덱스로 그냥 할 거예요. last element에. 예. 자, 그러면은 이거를 뭐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레이가 있는데, 예, 맨 처음에는 여기 뭐 프론트하고 레어가 다 마이너스 1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뭐가 들어오면 여기 이제 하나가 들어왔다고 쳐요, 엘리먼트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프론트는 여기를 가리키고 레어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add queue하고 delete queue를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프론트하고 레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add queue를 보도록 하면 간단합니다. 세 줄인데 이 앞에 두 줄은 저거죠. 지금 레어가 max queue size minus 1. 그러니까 우리가 어레이가 이렇게 있으면 어레이 사이즈가 있는데 max queue minus 1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레어가 와 있냐? 예,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여기까지 지금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last element의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queuefull이라는 거를 불러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 어, 그죠? 네, queuefull을 불러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어, 이 if가 아니면, 그죠? 이 끝까지 와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레어에다가 1을 더해주고, 인크리멘트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아이템을 넣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뒤에 더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레어를 먼저 1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 아이템을 넣는다. 뭐 이런 거죠. 네. 자, 이번에는 딜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딜리트, 자, 요거 이제 중요하죠. 딜리트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스택하고 좀 많이 다른 편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여기 지금 다 차 있어요. 네. 다 차 있으면은 레어는 여기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는 지금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프론트는 first element의 previous index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우리가 엘리먼트를 remove 하려고 하는 거니까 먼저 empty인지를 체크해야 되죠. 그죠? empty인지를 체크할 때 어떻게 하냐면 프론트하고 레어하고 지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 프론트하고 레어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empty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QEmpty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서 거기서 뭔가 처리를 해주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겁니다. 프런트를 먼저 1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 QFront에 있는 거를 리턴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F가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리턴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Q에 남아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4개가 남아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Q는 프론트하고 레어라고 하는 게, 그죠?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는 게 있는데, add를 할 때는 레어가 움직이고, 딜리트를 할 때는 프론트가 움직이는 겁니다. 프론트가 마치 레어를 따라가는 거죠. 딜리트 할 때마다. 예. 그래서 프론트가 레어를 다 따라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empty한 상태가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add를 계속 할수록 레어는 점점 도망가는 거죠.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죠? 만약에 new element가 insert가 되면 rear moves to the right. 만약에 element가 delete 되면 front가 오른쪽으로 간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job 1이 이제 add가 되고, job 2가 add가 되고, job 3가 add가 되면 이런 식으로 add가 되고, 그 다음에 job 1이 delete가 되면은 여기가, 그죠? 없어지고, 예. 여기가 없어지고, 근데 front는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거죠, 0. 기존에는 마이너스 1이다가. 프론트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잡2를 딜리트하면은 프론트가 여기 가 있고, 그죠? 예, 레어는 여기 가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했을 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택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Q이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Qfull 있죠? Qfull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가 add를 할 때, 자 보세요. add를 할 때 우리가 Q가 full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rare가
맥스 q 사이즈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다시 그리면 이렇게 쭉 있는데 레어가 여기를 가리키 이게 어레이의 사이즈라고 보면 어레이의 사이즈라고 보면 레어가 여기를 가리키면은 Q4를 불렀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Q4를 불렀다고 해서 이게 진짜 풀인 상태냐? 지금 우리가 딜리트를 하면은 프런트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런트가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네. 여기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디에 엘리먼트가 있는 건가요? 여기 하나, 둘, 셋. 여기에는 지금 엘리먼트가 있지만 요거 세 개는 빈 거죠. 네. 왜냐하면 딜리션이 됐으니까. 세 개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Q가 풀이 아닌데 단지 지금 우리가 레어를 더 이상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레어가 그저 max q 사이즈 마이너스 1이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q full이라고 하는 것은 q full 안에 있는 그 안에 함수를 들어가면은 그냥 단순히 이거 full이니까 그냥 뭐 더 이상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뭐 에러 메시지를 하고 그냥 종료시키면 안 돼요. 예. 스택에서는 그냥 그런 식으로 했는데 q에서는 뭐냐면은 만약에 공간이 왼쪽에 남아 있으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뭐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그죠? 예, 이쪽으로 옮겨주고 다시 프런트하고 레어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줘가지고 이 오른쪽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 돼야 될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자, 그래서 우리가 레어가 그죠? max q size 마이너스 1까지 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 we need to reorganize the array in order to obtain spaces for the newer elements. 그죠? 예. 그러니까 reorganize. 그러니까 물건들을 옮기겠다는 거죠. 지금 왼쪽이 비었고 오른쪽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q가 진짜로 풀이면 자, 그건 어떤 경우죠? 맨 앞에서부터 다 차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프런트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프런트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진짜로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해야 돼요. 진짜 공간이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프런트가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뭔가 지워진 게 있다는 거죠. 프런트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we should move the elements in the queue to the left. 왼쪽으로 차곡차곡 딱 붙여서 오른쪽에 스페이스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코드를 볼 텐데 코드를 보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작업 있잖아요. 이 Qfull 요 작업이 지금 우리가 어레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레이에 이쪽에 채워져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 저기 이 타임 컴플렉시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타임 컴플렉시티. 예. 타임 컴플렉시티는 뭐냐면 5의 맥스 큐 사이즈. 다시 말해서 이 어레이의 사이즈가 됩니다. 왜냐면 하나씩 왼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예. 최악의 경우에는 한 개만 빼놓고 전부 다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Q4를 부르면, 그죠? 호출을 하면은 그때 worst case로서 타임 컴플렉시티가 그 어레이의 사이즈만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코드를 한번 보죠. 우리가 스택에서 봤듯이 비슷한 코드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네. 자, 여기 보면은 먼저 이거에 대한 코멘트 아웃을 해놓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add queue가 있고 그 다음에 delete queue가 있고 이건 슬라이드에서 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ueue full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queue empty가 있는데 이거 먼저 볼게요. queue empty 쉬우니까 이거는 stack empty하고 똑같이 그냥 invalid 키를 갖는 엘리먼트를 하나 리턴해. 왜냐하면 empty니까 그죠? queue가 없으니까 invalid 키를 가지는 엘리먼트를 내가 리턴해 줄 테니까 받는 쪽에서 알아서 해라는 거죠. invalid 키를 보면은 에러 핸들링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네, 이거. 자, 이 Q4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 부분은 만약에 프런트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normal space in the queue라는 걸 찍고 그냥 exit을 해버립니다. 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요 밑에는 뭐 하는 거냐면은 지금 왼쪽에 몇 칸이 비었는지를 봐가지고 그만큼 뒤에 실제로 있는 엘리먼트들이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왼쪽으로 옮겨주고, 그죠? 왼쪽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프런트하고 레어를 이제 다시, 그것도 왼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프런트하고 레어도 가리키는 게.
예, 그렇게 바꿔주는 게 Q3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for loop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타임 컴플렉시티가 그 어레이의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어레이 사이즈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펑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한번 써볼 텐데 메인 펑션 단순합니다. 스택하고 비슷하게 8개의 엘리먼트를 각각의 키를 0, 1, 2, 3, 4, 5, 6, 7로 준 다음에 넣어요. add q를 하고 그 다음에 8개를 빼보는 겁니다. 네, 빼면서 그들의 키를 한번 찍어 보는 거죠. 네,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프론트하고 레어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도 예, 그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스택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0, 1, 2, 3, 4, 4, 3, 2, 1, 0 이런 그 순서로 됐는데 스택은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FIFO다. 그죠? 인서트가 된 순서대로 딜리트가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한 가지 더 보면 여기 지금 커멘트아웃 시켰던 부분을 빼겠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자, 8개를 넣고요. 8개를 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여기서 봤듯이 8개 들어갔다 8개 뺐으니까 MT가 되기는 되는데 여기 보면 프론트하고 레어가 뒤로 이동해 있잖아요. 그냥 7로 지금 이동해 있죠. 그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인서트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왼쪽에 있는 그 8칸은 그냥 놔두고 9번째 칸부터 지금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맥스 큐 사이즈를 10으로밖에 안 해놨으니까 9번째 칸부터 하면 칸이 2칸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9번째 칸에다가 하나 넣고 10번째 칸에다 하나 넣으면 벌써 레어가 맨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얘네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뭐죠? 8개 넣고 8개 빼고 다시 8개 넣고 8개 빼고 그죠? 네. 두 번째로 넣을 때는 8, 9, 10, 11, 12, 13, 14, 15를 넣는 거죠. 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처음에 자, 보세요. 처음에 8개를 인서트를 시켰죠. 그 다음에 8개를 딜리트를 했죠. 그 다음에 8번부터 인서트를 시키다가 9번까지 인서트를 시키고 10번을 인서트 시키려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Q 풀이 굴려요. 그랬을 때 이제 뭐죠? 뒤에 있는 거 2개를 왼쪽으로 딱 갖다 붙이고 프런트를 마이너스 1로 그죠? 세팅하고 레어를 1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왼쪽에 2칸이 붙은 거니까 오른쪽에 이제 다 빈 공간이니까 거기다가 다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리오거나이제이션을 했다는 얘기죠. 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면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보시면 for loop를 쓰는 곳은 요 지금 q full이라고는 요 한 군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q full이 불리는 곳은 뭐예요? add q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add q하고 delete q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사실 delete q는 O1이 되고요. add q는 이제 worst case complexity로 보면은 이제 O 뭐 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ON. 네, 왜냐하면 그 Q 풀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worst case를 생각하는 거니까. 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프런트하고 그 레어가 이동을 하다가 한 번씩 왼쪽으로 이렇게 짜자짜자 움직여주는 이것 때문에 지금 add q가 지금 ON이 된 거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팍 옮기고 하는 거를 안 하고 싶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 circular array라고 하는 겁니다. 자, circular array가 이제 별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코딩을 할 때, 뭐, 원 디멘셔널 어레이 대신에 무슨 서큘러 어레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원 디멘셔널 어레이를 쓰는데 우리가 마치 이런 서큘러 어레이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오퍼레이션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오퍼레이션들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그냥 리니어한 그 어레이를 생각했으면은 프론트하고 레어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우리가 썼다 지웠다 할 때마다. 자, 그런데 이제 서큐어 어레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네, 여기에 지금 어떤 경우에 이 뭐 세 개가 이제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큘러 어레이니까 우리가 맨 오른쪽으로 같이 가면 맨 오른쪽까지 이제 레어가 가면은 다시 우르르 그 엘리먼트들을 앞으로 쫙 옮겨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맨 마지막까지 간 다음에 레어 포인터가 그냥 그 다음에 맨 처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서큘러 어레이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프런트하고 레어를 어떻게 매니지하냐에 따라서 이게 서큘러 어레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레이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프런트가 있고 예, 여기 레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프런트는요, first 아이템 전에 인덱스로 쓰는 거고, 레어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레어로, 예를 들어서 레어가 하나 더 할 때마다, 그죠? 엘리먼트가 하나 더 해줄 때마다 레어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하나 더 하면은 여기에 오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더하면은, 원래 같으면 지금 여기서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예, 서킷 어레이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뭐 왼쪽으로 옮기는 q 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돌게. 인덱스 5번 가면 그 다음 인덱스는 0번이게. 그죠? 이게 이제 서큘러 어레이 같은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만든 것이 서큘러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엘리먼트를 애드를 할 때는 이렇게 레어를 이동을 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되고, 그죠? 예, 만약에 하나 지울 때는 지금 보면은 프런트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이제 A가 리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빈 거죠. 빈 거죠. 지금 BC만 남은 겁니다. 지금 서큘러 어레이에. 예, 그래서 이 Q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서큘러 어레이라는 거는 이거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도구인 거고요. 지금 우리는 이거는 Q인 거죠. Q. 네. Q를 서큘러 어레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서큘러 어레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레어하고 그 프론트하고 레어를 이제 그 매니지를 할 때 뭐가 달라지냐면 이런 거죠. 어, 그 우리가 엘리먼트를 애드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레어를 하나 증가시키잖아요. 그죠? 예, 증가시키죠. 그래서 증가시켜 4했던 게 이제 5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늘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 하나 더 늘리면은 5가 이제 여기 5였다가 이제 6이 되는데 지금 여기 캐패시티가 6이란 말이죠. 왜냐면 6칸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인덱스가 6번이 없으니까 0번으로 그냥 돌아오는 거죠. 다음이 0번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지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어떤 식으로 그 엘리먼트를 넣거나 할 때 어떤 식으로 엘리먼트를 넣거나 빼거나 할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상태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죠. 이런 상태. 지금 5번, 0번, 1번에 ABC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딜리트를 통해서 Q가 empty가 될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먼저 A가 remove가 되죠. 그죠? 그럼 프론트가 거기 오죠. 5번에 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B가 remove 되면 프론트가 0번으로 가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를 remove 하면은 프론트하고 레어가 둘 다, 예, 1번에 지금 있게 되죠? 예, 1번에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요게 리무브를 하는 과정, MTQ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요번에는 반대로 Q를 풀인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죠? 아까랑 똑같은 상태죠. ABC가 있는데 자, 하나를 넣는 거예요. D를 넣습니다. 그럼 레어가 움직이죠? 예, 레어가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E를 넣어요. 그러면 레어가 이쪽으로 움직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한 칸 남았잖아요? 거기다가 F를 넣으면은 프론트하고 레어하고 이제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큘러 그 어레이를 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full queue하고 그저 queu에 엘리먼트가 가득 찬 full queue하고 empty queue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서큘러 어레이를 썼을 때 한 가지 문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리니어 어레이를 썼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프론트하고 레어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empty로 보고 empty인 상태이고 full인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레어가 이제 맨 오른쪽으로 가서 붙었을 때, 그죠? 예, 그때 이제 왼쪽으로 최대한 옮겨보고, 그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런트는 이제 마이너스 1에 있고, 레어는 맨 끝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풀 큐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프런트가 레어고 계속 빙빙 돌고 있기 때문에, 풀인 경우에도 프런트하고 레어하고 같은 인덱스에 있고요. MTQ인 경우에도 프런트하고 레어하고 같은 그
인덱스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예, 이것만 보고 프론트하고 레어가 같은 데 있느냐 이것만 보고 MTQ인지 풀Q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시켜줘야 되겠죠. 예, 풀인지 MT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예, 간단하죠. 자,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자, Q를 절대 풀로 만들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죠? Q가 풀이 될 것 같으면. 자, 여러분 그러면은 애초에 Q가 풀이 되는 걸 어떻게 그죠? 어떻게 알고 막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add Q를 하다가 프론트하고 레어가 같아졌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풀 Q라고 볼 수 있죠. delete Q를 하다가 프론트하고 레어가 같아진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empty인 상황이라고 예, 지금 뭐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add queu를 하다가 프론트하고 레어가 같아지면은 이제 full queu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뭔가 add를 하거나 거기서 delete를 하려고 할 때 지금 프론트하고 레어하고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full인지 empty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full이 되려고 하면은 뭔가 처리해준 예를 들어서 increase the size of the array 뭐 그죠? 이런 일들 뭐 멜록을 더 realog 이런 걸 해가지고 예, 우리가 좀 동적 메모리 알로케이션 쓰고 있다면 그래서 사이즈를 뭐 늘려준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런 거 안 하고 그 대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프론트하고 레어가 같아질 때 previous operation이 add였냐 delete였냐 요거를 보는 거죠. 예. 그죠? 프론트하고 레어가 됐을 때 방금 전에 했던 오퍼레이션이 add 큐면은 full이고 delete 큐면은 empty인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바로 전에 했던 오퍼레이션을 저장해서 그걸 같이 봄으로써 이게 지금 empty인지 full인지를 판단하겠다. 이게 뭐 두 번째 솔루션이 되겠고요. 세 번째 솔루션이 아주 깔끔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베리어블을 더 쓰기 싫으면 좀 싫을 수도 있지만 뭐냐면 그냥 사이즈를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사이즈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관리해서 add 할 때마다 1 증가시키고 delete 할 때마다 1 감소시키면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즈가 0이면 empty고 사이즈가 그 어레이 전체의 크기면은 그럼 full인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본적인 방법인데 그 대신 배력을 하나 더 쓰기는 해야 되겠죠. 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서큘러 어레이를 쓰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레어가 오른쪽에 붙었을 때 엘리먼트들을 왼쪽으로 옮기는 작업이 없어요. 네. 대신에 이 full하고 empty를 구분 못하는 상황을 잘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circular array를 쓸 때 add하고 그저 delete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보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먼저 레어를요 1 증가시키는데 1 증가시킬 때 1을 증가시키고 max q 사이즈로 이제 모듈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걸로 나눈 나머지를 보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이제 레어가 9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9 더하기 1은 10이 되고 그 다음에 10에 나눈 나머지니까 0으로 되는 거죠. 그죠? 예, 8, 9, 그 다음에 0, 1 이런 식으로 가도록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프론트하고 레어가 같으면 이제 Q4를 불렀어요. 자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예.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레어 위치에다가 아이템을 넣으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딜리트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달라진 건 뭐냐 하면은 먼저 프론트하고 레어가 같으면 그죠? 프론트하고 레어가 같으면은 QMT를 불러주고요. 예, QMT를 불러주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뭐냐면은 프론트는 프론트 더하기 1 한 다음에 여기 또 이게 나오죠. 그죠? 이거 맥스 q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를 프론트로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넣어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아까 프론트하고 레어가 같은 것만 보고 이게 풀인지 empty인지 잘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마지막으로 코드를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 그 엑서사이즈 21.c에 해당하는 코드는요. 서큘러 어레이를 구현한 건데 지금 보시면 요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예.
자,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썼어요. 저기 보면 add queue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예, delete queue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메인 펑션에서 좀 비슷한 일을 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어 8개를 넣고 8개를 딜리트하고 다시 8개를 넣고 8개를 딜리트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장점은 뭐죠? 장점은 이게 서큘러 어레이이기 때문에 리오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엘리먼트들을 한쪽으로 왼쪽으로 붙이는 이 작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dd queue도 그렇고 delete queue도 그렇고 우리가 for loop을 이용해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5원이 됩니다. 5원. 타임 컴플렉시티가. 그러니까 서큘러 어레이를 쓰면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뭐죠? 그 이 서큘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뭐냐면은 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 프론트하고 레어가 같은 경우에 이것이 empty인지 full인지 그걸 구분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사이즈를 가지고 해결을 한 코드가 이건데요. 네. 사이즈를 가지고 해결한 코드가 이건데, 자, 사이즈라는 베리어블을 하나 더 두고요. 그 다음에 add queue 할 때, 사이즈를 1 올리죠. 그죠? 그 다음에 delete queue 할 때 사이즈를 1 줄이고, 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이게 full인지 아닌지 볼 때 우리가 무슨 레어하고 프론트를 어떻게 하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이즈가 max queue 사이즈냐. 그죠? 사이즈가 0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empty인지 full인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해결을 한 거잖아요? 그죠? 사이즈를 써서 해결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해결을 안 한 거 같은데, 네, 그죠? 해결을 안 한 거 같은데, 지금 뭐, 딱히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보면 프런트가 레어면은 큐를 불러줬고, 지금 여기서도 프런트가 레어면은, q empty를 해줬고, 그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죠? 자, 그러면은 요런 상태에서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저 Q full 있죠? 그 다음에 Q empty가 있는데 Q full을 보시면은 어, Q full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아니라 이걸 보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예, 그냥 에러 메시지 하고 그냥 어, 엑시트 해버린 거예요. 엑시트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엑시트를 해버리니까 지금 add queue를 하다가 add queue를 그 add queue를 하다가가 아니고 add queue를 하려고 했을 때, 그죠? 그 프론트하고 레어가 같으면은 queue full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예, 그죠? 자, 이거는 해결이 안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여기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런 경우 실행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한번 어, 보시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사이즈를 써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Q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타임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